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We ain't afraid of no file fragmentation, causes and prevention of its performance impact on modern flash SSDs 라는 논문으로 올해 페스트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은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성능 저하에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지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그리고 현재 SSD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저자들이 제기한 가설에 대해서 바틀렉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전반부 파트가 실제 논문 분량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디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데요. 저자들이 새로 제기한 문제인 다일레벨 리드 컬리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을 파일의 정보를 안 채로 SSD 내부에서 플래시 페이지에 플레이스먼트를 적용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은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적인 파일 오프셋이 연속되지 않은 LBA에 매핑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의 그림은 프래그멘트 된 파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인 파일 오프셋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디바이스에 매핑된 LBA의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져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일에 IO를 할 경우에는 어, 보기에는 하나의 파일에 큰 IO를 날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디바이스로 내려갈 때는 어,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BIO 그리고 뭐 리퀘스트 등의 어, 많은 수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쪼개져서 디바이스로 도달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성능 저하와 연관되는데요. 첫째는 커널 IO 패스에서의 오버헤드 증가이고, 이런 BIO나 리퀘스트의 등 데이터 스트럭처의 개수의 증가, 그리고 더 많은 펑션 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은 NVMe 드라이버 레벨에서도 그런 커맨드가 많아지는 그런 오버헤드의 증가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스토리지 내부에서의 성능 저하인데, 전통적으로 하드디스크에서는 연속하지 않은 LBA가 식타임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논문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SSD에서는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스토리지 릴레이티드 퍼포먼스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SSD의 패러렐리즘이 랜덤 액세스 오버헤드를 크게 완화하기 때문에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SSD 사이드의 오버헤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HDD의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속하지 않은 LBA의 경우에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파트가 더 많은 움직임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식타임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부분이고요. 저자들이 제기한 새로운 가설은 이 그림과 같이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SSD 내부에서 다이 레벨 리드 컬리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파일 B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 3에 더 많은 페이지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SSD가 보여주는 강점 중 하나인 여러 내부 컴포넌트의 패러렐리즘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성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하나의 다이는 한 번에 하나의 페이지 리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이 내에 연속된 페이지가 존재하게 된다면 한 파일을 연속적으로 크게 읽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이 3에 대해서는 패러렐한 그런 페이지 2, 3에 대해서는 패러렐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를 실제로 실험으로 관측한 바는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SSD에서 실제로 성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ext4에서 8MB의 파일을 여러 번의 어펜드를 통해서 쓴 후 그 파일을 리드하는 레이턴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8MB 파일을 여러 번 어펜드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더미 라이트를 넣음으로써 프래그멘테이션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 가로축의 degree of fragmentation은 이러한 인위적인 프래그멘테이션이 몇 번 끼어들어 있는지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의 정도가 높아질 때 SSD의 리드 레이턴시가 높아지는 이런 성능 저하가 왜 발생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성능 저하와 연결되는 두 가지 원인으로는 리퀘스트 스플리팅으로 인한 커널 I/O 패스의 오버헤드 증가와 그리고 디바이스 내부의 오버헤드 증가가 있습니다. 첫째로 커널 I/O 스택의 오버헤드 증가를 분석했는데요. 일단 커널 I/O 스택의 영향을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했고 그를 위해서 램 디스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사실상 디바이스 인터널 오버헤드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래그멘테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에 있는 선은 QDEPS가 1일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 이제 리드 타임이 디그리 오브 프래그멘테이션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QD가 128인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더 자세히 분석했는데 일단 이 위의 그래프는 DOF에 따라서 이 세로축이 DOF이고요. DOF가 커짐에 따라서 커널 IO 패스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리에이션 타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BIO, 일단 먼저 첫 번째로 IO 맵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트마다 생성되는 데이터 스트럭처이고 그래서 DOF가 증가함에 따라 익스텐트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는 그런 생성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BIO의 경우에는 크리에이션 타임 중 대부분이 버퍼 페이지를 알로케이션 받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OF랑은 큰 차이 없는 DOF의 증가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 절대적인 생성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BIO 하나하나마다 생성이 되게 되는데 물론 BIO가 연속돼 있으면 그거를 머지해서 하나의 리퀘스트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BIO가 다 프래그먼트 되어 있기 때문에 DOF의 증가에 따라서 리퀘스트의 생성 시간 역시 같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 리퀘스트 스플리팅에 의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오버헤드의 증가는 하이 큐뎁스에서 거의 가려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또 저자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아래 그래프는 디그리 오브 프래그멘테이션 128의 경우에서 블락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리퀘스트에 처리되는 타임라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위에 리퀘스트의 크리에이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리퀘스트가 하나가 리퀘스트가 생성되고 그것이 램디스크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이큐뎁스로 처리될 때는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한꺼번에 램디스크에 보내지기 때문에 램디스크 내부의 패러렐리즘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다수의 리퀘스트를 패러렐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디바이스 내부에서 처리되는 시간과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리에이션 타임이 서로 오버랩 되어서 하이QD에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리에이션 타임의 증가가 거의 가려지고 있음을 그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하이Q뎁스에서 성능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원인을 분석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램디스크가 아니라 NVMe SSD에서 리퀘스트 스플리팅의 영향을 테스트했습니다. 만약 리퀘스트 스플리팅이 정말로 성능 저하의 주 원인이라면 SSD에서 연속된 레인지를 한 번에 읽을 때에 비해서 그 연속된 레인지를 더 작은 단위의 여러 리퀘스트로 나누어서 리드할 때 성능이 저하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래 실험은 8MB의 연속된 LBA를 SSD에서 읽는 데 걸린 총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그 8MB의 범위를
몇 개의 쪼개진 리퀘스트를 통해서 읽는지를 나타내는 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부터 256개의 리퀘스트까지 쪼개져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여기에 실선으로 표시된 QDEPS 1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런 어, 더 많이 쪼개진 리퀘스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 오버헤드가 커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램디스크에서의 실험과 같이 QDEPS가 1인 경우에는 그런 커널 IO 패스의 오버헤드가 잘 마스킹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난 그래프의 경우에는 QDEPS가 32인데 이렇게 높은 QDEPS의 경우에는 터널 IO 패스의 오버헤드 증가가 사실상 거의 오버래핑 되어서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SD 역시 램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파라렐리즘이 충분하기 때문에 QDEPS만 높게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동시에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커널 오버헤드는 충분히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과 연결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 중에 커널 오버헤드가 아닌 다른 원인인 스토리지 내부 오버헤드를 분석을 했고요. 저자들이 제기한 가설인 다이 레벨 리드 컬리전이 실제로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는 NVMe SSD의 리드 리퀘스트 인터벌을 바꾸면서 스로풋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FIO를 약간 수정을 해서 리드 리퀘스트와 그 다음 리드 리퀘스트 간의 인터벌을 어떤 특정한 값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QDEPS는 512로 높은 값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리드 옵셋의 가로축은 리드 옵셋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그 리드 옵셋의 증가에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 굉장히 심한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큰 저하를 나타내는 옵셋이 SSD 내부의 allocation granularity의 배수가 될 때마다 리드가 다이나 채널 등의 하나의 리소스의 컨텐션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SSD 성능의 핵심 요소는 내부 리소스의 패러렐리즘이기 때문에 이를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이 그래프와 같은 큰 폭의 성능 저하가 발생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분석한 버틀렉 아널리시스의 그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실제로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인과관계로는 첫 번째로 커널 IO 패스의 오버헤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 미디어에서 일으키는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한 3개의 실험 결과에서 관측된 바로는 첫 번째로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완전히 없앤 램디스크 실험에서 커널 IO 패스 오버헤드가 하이큐뎁스에서는 마스킹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SSD에서도 마스킹되고 있음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된 인터벌을 가지는 액세스 패턴에 대해서는 SSD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SSD 위에서 진짜로 성능 저하를 일으키려면 이제 SSD 인터널 유닛의 컨텐션이 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메인 커즈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주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그러면은 이제 다이 레벨 컬리전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자들이 그림으로 잘 그려놨는데요. 먼저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파일 A에 대한 라이트가 연속적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파일 B와 D가 서로 인터리빙 하면서 쓰여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SSD에서는 이 각각의 블럭이 어떤 파일에 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각 다이별로 얼로케이션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파일 B에 속한 이런 첫 번째 B0가 뭐 다이 0에 갔는데 그 다음 D에 속한 D0는 다이 1에 가고 그 다음에 B1은 또 다이 2로 가고 근데 이제 또 B2 차례가 되면은 얼로케이션이 다이 0에 가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에 속한 어떤 여러 페이지들이 같은 다이로 매핑되는 이런 얼로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나타나는 원인은 당연히
SSD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기 때문이고요. 이게 뭐 더 심해지면 더 극한 워스트한 케이스를 보면 뭐 파일 C가 뭐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마다 한 번씩 라이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아예 하나의 다이에 전부 다 몰리게 되는 이런 워스트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파일이 새로 어펜드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였고요. 근데 파일이 어펜드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버라이트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다이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지금 초기에 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일 A, B, C가 순차적으로 쓰여져서 다이 레벨 패러렐리즘이 잘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 파일 A의 두 번째 블럭인 A1에 오버라이트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A1에 오버라이트를 한 데이터가 이제 라이트가 되면 SSD 입장에서는 라운드 로빈으로 다이 제로에다가 얼로케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 레벨 패러렐리즘을 완전히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A1과 A0가 같은 다이에 매핑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트에 의해서도 이런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컨벤셔널 어프로치로는 당연히 디프래그멘테이션이 있고 뭐 여러 파일 시스템에서 그런 디프래그멘테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이제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어,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애초에 이런 다이 레벨 컬리전이 일어나는 방식을 아, 컬리전이 일어날 위험성을 제거하자. 그래서 SSD에게 파일의 정보를 넘겨주고 SSD가 파일의 정보를 토대로 기존의 파일이 가지고 있던 다이 레벨 패러렐리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A1에 대한 오버라이트가 다이 제로에 얼로케이션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A1이 파일 A에 속한 녀석이다. 파일 A의 오버라이트이다. 라는 정보를 SSD에게 주어서 그럼 SSD가 A1이 되어 있던 오리지널 A1이 얼로케이션 되어 있던 다이 1에 다시 new A1을 얼로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펌웨어도 고치고 그리고 커널 IO 스택도 고쳐서 이렇게 정보를 서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자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뭐 어펜드의 경우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B3가 어펜드 되었다. 그러면은 이 패러렐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B2의 바로 다음 라운드 로빈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펜드가 할 때는 이게 지금 이 파일이 B에 속한 이 페이지가 B에 속한 페이지인데 기존의 B가 마지막으로 쓰였던 다이가 다이 2이다. 이런 정보를 주어서 그럼 SSD 펌웨어가 그럼 이 페이지는 다이 3에 얼로케이션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얼로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수정하자. 이런 것이 저자들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 명료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수정되어야 하는데 커널 IO 스택이 SSD한테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NVMe 커맨드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 리저브드 리지온에다가 뭐 정보를 추가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뭐 ext4도 약간 고치고 NVMe 드라이버도 약간 고쳐서 파일 시스템의 정보가 SSD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펜드의 경우에는 내가 기존 파일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얼로케이션 되었던 다이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존 파일의 마지막 LBA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LBA를 커맨드 안에 넣어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오버라이트 경우에는 뭐 LBA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이 LBA를 오버라이트 할 것이다. 그럼 SSD 펌웨어가 그 LBA가 얼로케이션 되어 있던 다이 내에다가 다시 얼로케이션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밸리에이션 인바이런먼트고요. 머신은 굉장히 좋은 머신인 것 같고요. 160코어에 메모리도 32기가가 16개나 달려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SSD 펌웨어의 변경을 실제 SSD에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NVMe 버트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버트 파라미터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논문의 기법이 실제 환경에서도 포텐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물 SSD 성능 평가고요.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먼저 컨티규어스는 이제 8MB의 연속된 파일을 그냥 써놓고 연속된 LB에 써놓고 이거를 리드하는 성능이고요. 프래그멘테이션은 8메가 파일을 어펜드를 하면서 인위적인 프래그멘테이션을 만드는데 8메가를 256번을 어펜드를 했고 그러면 이제 32kB입니다. 그래서 32kB를 쓰고 그 다음에 더미라이트를 엄청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2kB를 쓰는 식으로 인위적인 프래그멘테이션을 만드는데 여기서 더미라이트가 이제 SSD가 그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여러 다이가 하나의 스트라이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 제로에다가 얼로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 제로에 얼로케이션 할 때까지 걸리는 그만큼의 오프셋이 있는데 여기서 더미라이트를 그 오프셋만큼 항상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프래그멘테이션 패턴의 경우에 이 오버라이트 패턴도 유사한데 256번의 오버라이트를 했고 오버라이트 사이사이에는 어펜드처럼 더미라이트를 해서 항상 같은 다이로 얼로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실물 SSD이기 때문에 그 아워 어프로치를 구현을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이 패턴을 더미라이트의 그 양을 조절을 해서 이 저자들의 기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패턴과 유사한 그런 에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프래그멘테이션 오버라이트가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다면 이제 더미라이트의 양을 조금 줄여서 뭐 조절을 해서 그래서 다음 얼로케이션이 이제 패러렐리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에뮬레이션을 한 경우가 아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펜드랑 오버라이트로 인한 그런 프래그멘테이션이 굉장히 큰 성능 감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사타 이 왼쪽에 NVMe SSD와 SATA SSD에서 성능 감소폭이 약간 다른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 SATA SSD에서 그 그래놀레이티가 좀 작아서 실험 세팅이 약간 달라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질문 시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논문의 기법을 모사한 이 아워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뭐 실제 기법을 구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면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험은 어, 이제 매크로벤치를 실제 그러니까 구현을 해가지고 돌린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NVMe 버트 위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나타난 것이 기존의 그냥 기존 기법으로 파일 어그노스틱하게 SSD 얼로케이션을 받았을 때의 성능이고 이 하늘색으로 나타난 것이 저자들이 제안한 파일 어웨어 플레이스먼트 기법의 성능입니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왼쪽 두 개는 그 한 다이에만 얼로케이션 되는 워스트 케이스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크고 뭐 가운데 두 개는 이제 랜덤하게 그런 한 다이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그냥 랜덤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얼로케이션일 때 성능 차이가 좀 덜 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세 개가 매크로벤치인데 시퀄라이트에서는 한 4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파일 서버에서는 성능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파일 서버에서 성능 차이가 적은 이유로는 어, 기존의 앞선 실험들은 다 싱글 스레드 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일 서버는 멀티 스레드 리드가 되고 그러면 이 멀티 스레드가 여러 파일에서 리드를 하고 그러면 다이 레벨 리드 컬리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파일 A, B, C, D를 동시에 읽으면은 그 파일들이 서로 다른 다이에 분포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컬리전이 있을 때도 높은 파럴렐리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 방식에서도 큰 오버헤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적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파일 서버 스몰의 경우에는 페이지 사이즈보다 더 작은 라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설정상에서 플래시 페이지가 32K인데 이 파일 서버 스몰은 16K 라이트를 한다고 하고요. 16K의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면
한 페이지에 서로 다른 파일의 데이터가 두 개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저자들이 제안한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가 어떤 파일을 읽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페이지의 개수를 줄이지는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저자들이 제안한 기법 역시도 성능 저하를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의 기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SSD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파일 프래그멘테이션이 실제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은 하이 레벨 리드 컬리전입니다. 이거를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요. 이 페이퍼는 이러한 하이 레벨 리드 컬리전을 파일 어웨어한 페이지 플레이스먼트 정책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NVMe 커맨드에 이거를 피기베킹했고, 그리고 SSD 펌웨어에서는 이 NVMe 커맨드에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알로케이션을 하는 그런 정책을 구현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